지금부터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불편이 없으신 분께서는 일어나셔서 정면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순국선열 및 호국 영령에 대한 묵념이 있겠습니다. 일동 묵념. 바로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은경 의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집단 면역을 위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희망의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부는 방역 백신 치료제를 갖추고 4차 유행이 발발하지 않도록 경계를 더욱 강화하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지난 2월 20일 코로나19 예방접종 추진단을 구성하고 양 보건소와 의료기관의 공조 속에 본격적인 예방접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경제 회복을 전망하며 선도적 도약을 논의하고 성장 기반을 다지기에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지난 3월 10일 한양대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이 첫 걸음을 떼었습니다. 혁신파크는 산학연 협력과 강소연구개발특구와의 연계를 통해 첨단 혁신기업을 육성하여 안산시의 산업 경쟁력을 한 단계 드높이는 기폭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또한 노후된 반월 신화산단 활성화를 위하여 국토부의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에 경기도와 다각적인 협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GTX 시 노선에 대한 안산 유치도 활발히 논의되어져야 할 시점입니다. 새로운 결실을 이뤄내기 위한 공직자 여러분의 도전에 감사를 표하며 안산의 미래를 도모하는 중차대한 과제 앞에서 시와 의회는 소통과 협치로 상생을 위한 대승적 행보를 이어가야 할 것입니다. 활력이 넘치는 안산, 성장하고 도약하는 안산시가 되도록 안산시의회가 함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개발과 성장주의에 가려 인간의 존엄성과 정의가 간과되는 일은 경계하여야 합니다.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구마교회 사건은 시의원들이 1인 시위에 참여할 만큼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 대책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우리 공동체 구성원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철저한 진상규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근 LH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는 국민적 공분과 허탈감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만큼 상계 신도시 개발과 관련한 안산시 공직자 토지거래 전수조사는 공직사의 신뢰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로서 자발적 조사를 통해 시민들에게 신뢰와 믿음을 주고 신도시 개발이 차질 없이 추진되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경제성장의 최고 가치는 공정이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경제가 건강한 의식 수준과 함께 동반 성장하여 공정한 사회가 되도록 모두가 힘써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에서는 민생 현안을 다루는 2021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 38건의 안건을 심의합니다. 지난해부터 반복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안건, 사업 추진에 이해관계가 첨예한 안건, 시행정의 범위를 해외로 확장하는 안건 등 관심과 이목이 집중되는 다양한 안건이 논의될 예정입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논의된 결과가 계획한 취지의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사전 준비에 최선을 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는 마스크에서 해방되어 일상으로 돌아갈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방역의 고삐를 더욱 단단히 쥐고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달려가야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리며 열린의정 신뢰받는 안산시의회가 시민 여러분의 모든 의견을 소중히 담아 회복의 길, 도약의 길을 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개회식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곧이어 제1차 본회의가 개의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9회 안산시의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보고사항이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근민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집회 경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1년 3월 4일 안산시장으로부터 소집 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3월 9일 소집 공고되어 금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입니다. 의안은 총 38건으로 의원 발의안은 이기환 의원으로부터 안산시의회 연구활동 지원운영 조례안 등 11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으며 안산시장으로부터 안산시 시민옴부dsman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등 27건의 의안이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2021년도 성립전 예산 편성 보고입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성립전 예산으로 3차에 걸쳐 19억 3,447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산시 업무 제휴 및 협약에 관한 보고입니다. 시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 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 등 7건의 협약이 보고되었습니다. 기타 폐회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의원 연구단체 사항 외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에 등록된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 진행에 앞서 5분 발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께서는 규정된 5분의 시간을 지켜주시고 신청한 내용에 대해서만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존경하는 박은경 의장님과 선배 동료원 여러분, 저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는 시의원 한 사람으로서가 아니라 의회의 운영을 책임지는 운영위원장으로서 섰습니다. 윤하섭 안산시장님께서는 지난해 시의회 시정보고에서 민선 7기 공감행정, 적극행정, 현장행정의 성과를 언급했었습니다. 올해 시정보고에서는 앞으로 더욱 존경하는 시의회와 긴밀히 협력하고 소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그리고 실국장님 모두 기억하실 것입니다. 지난해 10월 7일 안산시 혁신법무과는 화면상의 시의회와 소통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 추진 매뉴얼 알림이란 내부 방침 공문을 본청, 구청, 사업소, 동행정복지센터에 전 직원 공람으로 발송하였습니다. 내용 가운데 관련 부서 참석은 우리 동료 여러분의 시의원 현장 방문, 면담, 연구 모임 등 공문 요청 시 참석하는 처리 결과를 제출하도록 했습니다. 시의회가 관련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5개월간 시의회 공식적인 문서 협조나 논의조차 없었습니다. 최근 제가 집행부에 자료를 요청해서 제출받아 알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문을 보내야 참석 여부가 가능하다. 막상 의회에서 공문을 보냈어도 해당 사안은 집행부가 참석할 업무가 아니다. 혹은 개인 의원 명의의 서류는 공문이 아니다. 간담회 개최 전날까지 참석을 하겠다고 했다가 당일 개인 사정으로 불참하겠다라는 통보를 한다거나 의회에서 일부 오해가 있다. 참석한 담당 부서에 부담을 줄 수 있다. 의회 전문위원회 역할과 역량을 좀 더 강화해라. 그리고 의원에 따라 참석 여부가 고려되는 듯한 불필요한 오해도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결국 이 방침, 의회의 소통과 협력 오히려 더 훼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해 7월 시의회 하반기 구성 이후에 개최된 의원 전체총회, 상임위원회, 연구단체 모임, 현장 방문, 의원별 간담회,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대다수가 민생 현안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간담회 개최 과정 속에서 의회와 집행부 간 참석 여부, 참석 대상, 공문 발송 여부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문제제기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는 31개 경기도 의회를 한번 확인해 봤습니다. 안산시가 되게 혁신적인 것이냐, 아니면 안산시 의회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었었습니다. 의회 업무 처리 매뉴얼 같은 실시 여부 직접 확인해 봤습니다.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필요한 행정 절차 없이 원만하게 사전 협의를 통해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뒤늦게나마 저희 의원들과 의회에서 문제점을 제기해도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공식적인 답변과 조치가 없었습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소통과 협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의회 상임위원회와 의원 간담회 및 현장 방문들은 안산 시민들이 겪고 있는 민생 현안들입니다. 의회는 신속하게 민의를 대변하는 본인의 역할에 충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집행부 역시 시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 행정과 민생 문제 해결 과정에 있어서 의회에 충분한 협력 관계가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시장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의회 업무 처리 매뉴얼 내부 방침을 직접 지시를 하신 건지, 아니면 추진 과정과 문제점을 좀 보고받은 게 있으신지, 또 앞으로 개선 조치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코로나 시기 안산시와 의회가 힘을 모아 대응하기도 벅찹니다. 집행부의 의회에 대한 소통의 문제점을 이렇게 공개적으로 제기하기까지 그동안 느꼈던 소통 부재의 답답함,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책임감, 그리고 안산 시민들께 죄송하다는 마음도 함께 갖게 됩니다. 또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안산시 지부에서 제기한 의회와의 관계에 대한 의견도 소중한 의견으로 경청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시와 의회 간 소통의 문제는 단지 두 기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정치적인 쟁점 사안도 아니고요. 민생을 대변하고 그리고 민생을 돌봐야 하는 두 기관의 협력 관계입니다. 고스란히 안산시의 발전과 시민의 삶과 직결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 조치가 없다면 앞으로 의회에서는 의회 업무 처리 매뉴얼뿐 아니라 지난 3년간 민선 7기의 의회 소통 협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 있어서 여야 대표와 그리고 의장단 회의 그리고 교섭단체 및 의원총회에서
충분한 논의와 협의를 통해서 다양한 방식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시 집행부에 책임 있는 답변과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숙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안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김진수 의원입니다. 먼저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코로나19 방역에 노고가 많으신 윤한섭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의료진 여러분께도 감사의 뜻을 전합니다. 우리 안산시는 현재 수도권 4호선, 수인 분당선, 서해선이 지나가고 향후 KTX 초지역 정차와 실안산선 개통이 예정되어 촘촘한 강역철도 교통망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남권 접근을 위해서는 1시간 이상의 소요되는 4호선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불편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12월 국토교통부는 GTX 신호선의 기본 계획을 고시하며 기존에 결정된 역사 10개소 외에도 3개소 이하 추가 정거장이 계획될 수 있도록 하였고, 표정속도 80km 이상 삼성역까지 소요시간 30분 이내 도착이라는 추가 정거장 설치 조건을 제시하였으나 안산선 구간은 이러한 조건에 예를 두어 타 지자체보다 GTX 신호선 정착 유치에 훨씬 유리한 사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 기본계획 고시는 GTX 신호선의 일부 차량이 금정에서 안산 방향으로 우회할 때 해차를 한다는 것이지 정차가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차역과 관련해서는 현재까지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습니다. GTX 신호선의 안산 유치를 위해서는 향후 민간 사업자가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사업 제안서에 안산시 관내 추가역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재 우리가 직면한 과제는 국토교통부에 사업 제안서를 제출할 민간 사업자들에게 안산 정차역의 당위성과 높은 사업성을 적극 설명하며 안산의 추가역을 수용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차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결정된 것은 없으며 어쩌면 더 좋은 조건을 제시하는 타 지역으로 GTX 신호선의 정차역을 빼앗길 수도 있음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시라도 안산시는 GTX 신호선 안산 유치가 당연히 성공할 것이라는 너무나도 아니나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안산시가 타 지자체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환경에 있어 결국 GTX 신호선 유치도 가능하지 않겠는가라는 여유 있는 마음으로 민간 업체와 국토교통부를 대응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됩니다. 더욱 염려가 되는 것은 안산시의 준비가 불안해 보이는 반면 타 지자체들은 GTX 신호선을 반드시 유치하겠다고 필사적으로 나서고 있다는 것입니다. 안양시의 경우 추가역 설치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합니다. 안양시는 인덕원역이 설계에 반영하도록 사업 제안을 준비하는 민간 업체들 모두와 MOU를 체결하여 어느 업체의 사업 제안이 선정되더라도 인덕원역만큼은 반드시 정차하도록 만들겠다는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안양시뿐 아니라 주변의 지자체들 모두가 GTX 신호선 유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 안산시는 지금 무슨 노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저는 안산시가 GTX 신호선 유치를 위해 시의회와 정부를 공유하고 함께 협의하여 마지막까지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GTX 신노선의 안산 연장이 꼭 성공하여 안산이 수도권 최고의 교통 중심지로 확실히 자리매김해 나갈 수 있도록 안산시와 안산시의회가 힘을 모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5분 발언을 마치며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진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옥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1동, 2동, 성포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현옥순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박은경 의장님과 윤석진 부의장님,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와 시의회 발전을 위해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언론인 및 시민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따뜻한 봄을 알리는 경침이 지났음에도 지난 14개월 동안 이어진 코로나19로 지친 시민들의 마음속까지는 아직 봄의 기운이 전달되지 않은 듯합니다. 그럼에도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윤하서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최근 시중에 떠도는 소문의 진실을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난 연말 시는 안전성의 이유로 민원동 철거를 위해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및 철거 예산을 편성 신청하였으며 의회는 타당성 검토 후 관련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당시에는 민원동이 2008년 기초부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았음에도 건축물 종합평가 및 현재까지 붕괴 위험이 적은 것으로 판단되어 온 동 안건을 신중히 검토한 바 있으며 민원동의 현장 확인 및 담당 국과장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동 안건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또한 당시 민원동 철거에 따른 부서 재배치 계획에 따라 도시디자인국 사무실을 시청 인근 모 건물을 임차해 이전하기로 계획하고 있었으며 관련 사실은 당시 언론을 통해 보도되기까지 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과 연계하여 추진되던 도시디자인국 이전이 당시 검토되었던 건물이 아닌 고잔동에 장기간 방치되어 있던 특정 건물로 변경되어 재검토 중에 있으며 이미 검토가 완료되어 시청 담당 부서와 협의가 끝난 상태라는 소문까지 퍼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시의 재검토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 특정 건물이 2005년 준공 후 부도로 인해 채권 채무가 수백억에 달하며 이에 따라 많은 채권단이 존재한다는 것과 건물이 15년 이상 장기간 방치됨에 따라 안전성이 많이 결여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해당 장소는 중심 상업지역으로 현재 건물 용도가 대부분 판매 및 영업시설로 문화, 집회시설로 분류되어 있는 상태로 향후 특정 건물 일부를 우리시 업무시설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건물의 수많은 지분 소유자들이 개별적으로 별도 용도 변경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어려운 절차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건물은 작년부터 지역 특정 인사가 매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과 현재 많은 이해 당사자와 채권단과의 문제들을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는 소문까지 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든 상황으로 고려해 볼 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많은 문제가 산재한 특정 건물에 사무 공간을 확보한다는 계획은 무리가 있어 보입니다.
하지만 시는 많은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건물에 도시 디자인뿐만 아니라 건강가정지원센터 등 시에서 위탁 관리하고 있는 기관의 이전도 추진 중인 것으로 일부 파악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민원동의 안전성 문제로 재배치되는 도시디자인국이 아직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특정 건물로 왜 이전해야 되는지, 부도 건물 매입을 추진 중이므로 알려진 특정 인물에 밀어주기식 특혜 의혹이 아닌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시민의 안전 및 복지를 책임지는 관공서의 이전을 추진하는 만큼 최소한의 안전성 확보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시는 부도 건물 인수 밀어주기식 특혜 의혹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안전성 등의 검토, 결과 및 이전 계획을 의회와 소통하여 추진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옥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269회 안산시의 회기 결정회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9회 임시회기는 지난 3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3월 16일부터 4월 2일까지 18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제269회 안산시의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회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대로 이진분 의원님과 김진숙 의원님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0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회건을 상정합니다. 결산검사위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 및 안산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해당 지방의회 의원이나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 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2020 회계연도 결산을 위하여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 드린 바와 같이 5명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이상 두 건의 안건을 함께 상정합니다. 신현석 기획경제실장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현과 설만나는 생생도시 안산을 위해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박은경 의장님과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기제출한 전자회의 시스템 순서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은 첫째, 법적 의무적 필수 경비 반영, 둘째,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 반영, 그리고 주요 투자사업 및 복지사업에 대한 지원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문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 예상 규모는 기존 예상 대비 3.64%인 694억 8,645만 7천 원을 증가한 1조 9,773억 9,819만 9천 원으로 일반 회계 1조 6,725억 6,156만 8천 원, 특별 회계 3,048억 3,663만 1천 원의 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재정법 제45조 규정에 따라 안산시의회에 승인을 요구하고 제안 설명을 드리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전자회의 시스템 구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 예산 대비 3.97%인 638억 1,876만 7천 원 증가한 1조 6,725억 6,156만 8천 원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1.16%인 54억 4,200만 원 증가한 4,729억 9,200만 원으로 담배 소비세와 지방소득세 증액분이며 세외 수입은 21.73%인 274억 5,635만 4천 원 증가한 1,538억 1,431만 2천 원으로 재산 매각 수입 및 그외 수입 증액분이며 지방세 교부세는 0.08%인 1억 2천만 원 증가한 1,498억 6,600만 원으로 특별 교부세 반영액입니다. 조정 교부금은 7.83%인 94억 9,400만 원 증가한 1,300억 2,200만 원으로 경기도 일반 조정 교부금 배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3.6%인 213억 641만 3천 원 증가한 6,138억 7,361만 9천 원으로 국도비 보조금 사업의 내시 변경 및 증액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기타 특별회계 세입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9.95%인 58억 9,069만 원을 증가한 650억 7,945만 4천 원으로 세외 수입은 38.08%인 65억 2,233만 2천 원 증가한 236억 4,861만 7천 원, 보조금은 270.1%인 49억 188만 4천 원 증가한 67억 1,669만 6천 원이며 보전 수입 등 내부 거래는 14.75%인 55억 3,352만 6천 원 감소한 347억 1,414만 1천 원으로 순세계 잉여금 감액분에 따른 사항입니다. 다음은 17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주요 기능별로 설명드리면 일반 공공행정 분야는 기정예산 대비 30.12%인 529억 8,003만 3천 원이 증가한 2,288억 5,279만 5천 원, 공공질서 및 안정 분야는 55.68%인 35억 2,617만 2천 원이 증가한 98억 5,941만 9천 원, 교육 분야는 4.44%인 25억 7,643만 원 증가한 605억 8,475만 7천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5.35%인 164억 6,498만 3천 원 증가한 814억 2,205만 9천 원, 환경 분야는 5.23%인 57억 6,162만 4천 원 증가한 1,159억 2,854만 6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0.32%인 22억 8,129만 4천 원 증가한 7,073만 5,794만 3천 원, 보건 분야는 2.73%인 5억 5,907만 3천 원 증가한 323억 5,381만 2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5.44%인 46억 4,108만 원 증가한 346억 9,761만 2천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17.53%인 73억 2,196만 3천원 증가한 490억 5,459만 3천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10.74%인 95억 1,148만 6천원 증가한 980억 3,910만 5천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16.42%인 73억 374만 3천원 증가한 517억 8,37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19쪽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을 기능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 분야는 폐기물 처리시설 특별회계에 43억 7,333만 2천 원, 사회복지 분야는 4.55%인 3억 7,472만 4천 원 증가한 86억 827만 4천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12.79%인 2억 3,400만 원 증가한 20억 6,341만 원, 산업, 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는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사업 특별회계에 5억 4,808만 6천 원, 교통 및 물류 분야는 0.68%인 3억 2,644만 8천 원 증가한 486억 6,208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조직별 예산 및 26쪽 성질별 예산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여 35쪽이 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정책과 안산형 희망 일자리 사업에 47억 1,701만 7천 원, 문화예술과 안산읍성 성곽보건공사 10억 원, 와 스타디움 전시관 조성에 4억 2,806만 8천 원, 체육진흥과 관산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7억 7,400만 원, 안산 반다비 체육문화센터 건립에 7억 3,200만 원, 와 스타디움 어린이 스포츠존 조성에 7억 원, 관광과 동주염전 체험장 조성에 20억 7천만 원, 대부도 관광시설 스카이바이크 조성에 5억 원, 위생정책과 하늘공원 편익시설 확충 사업에 7억 원, 도시재생과 대부도 도시재생 전선 지중화 사업 7억 5천만 원, 안산 산업역사박물관 건립에 84억 6,856만 9천 원, 환경정책과 운행 경유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에 177억 9,470만 원, 건설 도로과 대부동 일반 주거지역 주진입로 개설 공사에 6억 원, 작은 상제 밑길 도로 개설 공사에 45억 원, 교통정책과 신안선선 복선전철 분담금에 20억 원,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재정지원 부담금에 41억 2,973만 5천 원, 어르신 무상교통 지원에 19억 6,892만 6천 원, 시민안전과 재난안전기금 전출에 20억 원, 녹지정책과 북동저수지 정비공사에 16억 1,300만 원, 산단환경과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사업에 40억 2,400만 원, 중앙도서관 월피동 공공도서관 건립공사에 15억 원, 도시정보센터 어린이 보호구역 무인 교통 단속 CCTV 설치에 24억 2천만 원, 단원 도시주택과 하정첨전 동행길 조성에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쪽의 계속기 사업 주소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21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신규 조성하는 범죄 피해자 보호 지원기금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정책사업 지출금액의 20%를 초과 변경하는 사회복지기금 장애인 복지계정 5개 광고발전기금의 2021년도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의 시스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본 결의안은 안산시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예산결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안건에 대한 내실 있는 심사를 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결의안 주문을 말씀드리면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과 기금 운영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하여 위원 7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번 임시회기 기간 동안 활동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길 바라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269회 안산시의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서 7명으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의원 여러분께서 사전에 협의해 주신 바와 같이 전자회의 시스템에 첨부해드린 명단대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을 상정합니다. 강강주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광주 의원입니다.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출석 요구안은 시정 전반에 대한 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안산시의 회의규칙 제7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269회 안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안산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출석 요구 일자는 4월 1일이며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질문을 위해 시장, 부시장, 기획경제실장, 상록구청장, 단원구청장, 문화체육관광국장, 복지국장, 도시디자인국장, 환경교통국장, 행정안전국장, 상록수보건소장, 단원보건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대부해양본부장, 산업지원본부장, 평색학습원장, 상하수도 사업소장, 외국인 주민지원본부장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의원 여러분께 본 의원이 제안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강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안산시장 및 관계국부원 출석 요구안에 대하여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안산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행정사무감사는 매년 제1차 정례의 기간 중 9일 이내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회기에 감사 실시 시기와 기간을 결정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 및 기간에 대해서는 지난 3월 9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해 주신 대로 6월 2일부터 6월 10일까지 9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 결의를 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활동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3월 17일부터 3월 31일까지 본회의를 회의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해 없습니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4월 2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